여러분, 불과 3주 만에 한 산업 섹터에서만 1조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면 믿어지십니까? 거시경제가 무너진 것도, 금리가 폭등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주가를 반토막 내며 던져버렸죠. 월가에서는 이 사태를 가리키며 사스포칼립스, 즉 소프트웨어 산업의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6년 초 소프트웨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지난 20년간의 소프트웨어 황금기를 끝내버렸는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진짜 주도주는 누구인지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았던 마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머릿수 과금입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직원을 100명 뽑으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100개를 사야 합니다. 고객사의 성장이 곧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 증가로 100% 이어지는 아주 꿀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런데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발표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과거의 AI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였다면 지금의 AI 에이전트는 알아서 컴퓨터 화면을 제어하고 다단계 업무를 끝내버리는 진짜 노동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100명의 상담원 모두에게 매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매출의 구조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좌석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AI가 고객사를 효율적으로 만들수록 정작 소프트웨어 회사를 위한 100개 라이선스를 샀던 기업이 이제는 관리자 5명과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로만 업무를 돌립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95명분의 소프트웨어 돈줄이 말라버리는 이익의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에이, 그래도 대기업들이 쓰던 걸 하루아침에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 슈크입니다. 클라르나가 세일스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비싸고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끊고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로 업무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전체 인력을 1,500명이나 줄였는데 일은 더 잘 돌아갔죠. 대기업도 맘만 먹으면 탈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기업 시장에 좌석 압축이 있었다면 중소기업 시장에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중소기업들이 재고 관리나 간단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쓰려면 월 5만 원씩 내고 구독을 했죠. 지금은 비개발자인 사장님이 AI한테 우리 가게 재고 관리 앱 좀 만들어줘 라고 말 몇 마디만 하면 몇 시간 만에 앱이 뚝딱 나오게 됩니다. 단순한 앱들은 이제 돈 주고 살 이유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자가 증발해버린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장만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일스포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영업과 고객, 지원 직군이 AI 대체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일스포스는 고객이 직접 AI를 만드는 에이전트 포스를 내놓고 대화 한 건당 $2씩 받는 건당 과금 모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인간 직원 매출을 AI 매출이 다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나우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가장 빨리 회복한 곳 중 하나입니다. 경영진이 엄청나게 자사주를 샀죠. 왜 그럴까요? 서비스나우는 그래 AI 에이전트 써라. 근데 수만 개의 AI가 회사에 돌아다니면 누가 감시하고 관리할래?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돕는 툴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들을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바꿨습니다. 기업이 AI를 많이 도입할수록 오히려 서비스나우의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워크데이입니다. 이것도 방어력이 높습니다. 인사나 재무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쪽 데이터는 단 1%의 AI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 월급이 잘못 나가면 큰일이니까요. 워크데이는 남들이 없는 독점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 즉 지혜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방어벽을 단단히 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에 이 혼란은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진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도구, 즉 소프트웨어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과에 대해 돈을 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서비스 애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엔 망치를 빌려주고 월 5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벤더의 AI가 옷을 완벽하게 박아주면 그 성공한 한 건당 500원을 받는 식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디지털 용역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산업에 불어닥친 뼈아픈 다윈주의적 적자 생존 과정입니다. 분명한 건 사람 수대로 돈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종말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1에서 2년 정도 더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은 엄청난 과실을 먹게 될 겁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소프트웨어 주식을 보실 때 딱 두 부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순 기능의 범용 소프트웨어 기업. 둘째, 여전히 우린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을 거야 라고 고집하는 기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 내 수많은 AI들을 통제하는 인프라 권력을 쥔 기업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평가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툴을 쓰는가가 아니라 이 AI가 회사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가로 말이죠. 위협은 실제하지만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다면 지금의 옥석 가리기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부엉이였습니다.